팟캐스트 40층기.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40층기. 예.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 3개 정도 에피소드가 올라갔죠. 근데 지금 현재 3,500 뷰를 넘었습니다. 3,500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축하. 이게 구독, 좋아요. 이게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네. 저희가 이 팟캐스트 여러 가지 플랫폼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플랫폼에서 아마 새로 시작하는 팟캐스트를 메인에 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2주 동안 저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처음에 좀 오픈발로 네. 많이 흥분했죠, 우리가. 오픈발이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내용이 너무 그래서 좋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쭉 빠져가지고 푹 이제 떨어지네요. 지금은 네.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으로 네.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죠. 3,500을 넘었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래서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3,500 넘으니까 이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재밌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제가 좋았던 거는 이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여성 정치자분들이 한 52% 정도 좀 더 많고 남자도 한 48%. 그래서 그게 되게 비율이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연령대는 아무래도 우리가 40층이다 보니까 40대가 네. 압도적으로 많고, 그죠.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30대하고 50대 이렇게 있어요. 50대 분들도 꽤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희 팟캐스트를. 귀엽게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때가 아이고, 좋을 때다 이러면서 저거야. 보시는 건지, 얘네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뭐 이런 걸 수도 그러니까. 있고, 아무튼 뭐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들어주시는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20대도 아주 조금 있어요. 네, 많지는 않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게 저희 팟캐스트 전 세계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보이나요? 네. 네. 전 세계라고 하기엔 너무 0.1%인데. 아니, 그래도 폴란드가 그러니까 어쨌든. 6위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어쨌든 이거를 클릭해 주셨다는 게, 그래서 지금 그럼요. 대한민국이 거의 90, 이런. 80 몇 %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네네.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폴란드, 그 다음에 필리핀, 타일랜드, 중국, 그리고 대만, 러시아, 뉴질랜드, 라오스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도 저희 팟캐스트를 와,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도 이렇게 저희 응원합니다.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와, 감동적이에요.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와. 네. 아무튼 그래서 감사드리고, 예, 우리 앞으로 더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 청취자분들께 얘기를 하는 김에, 지금 저희 팟캐스트 지금 아직 이르지만 뭐 에피소드 3개 나왔고 이제 곧 4번째가 올라갈 거니까 이제 굉장히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뭔가 사연을 나누고 싶다든가 본인 얘기를 나누거나 공감을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팟캐스트 40층기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 팟캐스트 이메일이 40층기 숫자 40 CHOONGI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아무도 사연 안 보내기 때문에 지금 사연을 보내시면 아마 거의 100% 당첨.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네. 여러분의 사연이 와. 소개가 될 무조건. 거기 때문에. 블루칩, 네, 블루칩. 무조건. 송 PD 원래 라디오에 사연 보내면은 이렇게 잘 소개되기 쉽지 않잖아요. 경쟁이 쉽지 심하잖아요. 않죠. 엄청난 쉽지 않죠.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죠. 라디오 사연. 근데 이제 경쟁력은 저희는 지금 저거예요. 보내시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소개가 되실 거기 100%입니다.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지금입니다, 여러분. 바로 당장 고고. 실시켜. 네. 그래서 나도 양들은 말대로 그거 들어봤어. 나도 다른 팟캐스트 한번 들어봤어. 오. 뭐 들었어요, 어땠어요? 그 토크에 1등 하신 그 팟빵에서 1등 하는 거 뭐지? 여들톡? 톡 들어봐.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죠. 이제 암정하고 점잖고 좋더라 진짜. 점잖으시죠. 예. 우리가 뭐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점잖은 캐릭터는 또 원래 아니었으니까. 검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되게 나름 그 정보들이 많던데 정보들이 아, 영화에 대해서도 하고 하여튼 한번 들어봤어 그냥. 난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네. 저는 서공반이 웃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네.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 그분들이. 좋으시죠. 제 여기 그 산호세 지인분들께서도 좀 많이 좋아하시고 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지나가다가 쓱 이렇게 같이 좀 털고 들렸다 싶다. 가신다고. 예. 그런 말씀을 또 해주세요. 그 지인이 좋다는 게 여졸톡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팟캐스트가 좋다는 거죠. 우리 여기 40층이 40층이. 네, 훌륭하신 네, 지인 네. 주셨네. 네네네. 그래서 사연을 너무 고맙다. 보내시나. 네. 게스트로 초대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죠. 게스트. 일단은 참여하려면은 제가 밴드 오디션부터 보자 그랬거든요. 아, 오디션 봐야 돼요. 예, 엄격해요. 우리 모두 다 예.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럼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술드럼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예 아무튼 괜찮네요. 기회 한번 보시죠. 예예. 좋아요. 신드럼. 일단 자리부터 잡고 우리 네. 우리 지난 주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얘기했던 거 듣고 나서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지난 주에 음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은근히. 그래서 다이나믹 듀오도 많이 듣게 됐어요. 다이나믹 듀오 얘기가 나와가지고 들은 게 좋더라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아요. 그동안에 새로운 음악을 세대의 하도 안 감성이 듣다가 있어. 맞아. 그래서 백예린 씨 노래도 들어보고 서건만 아. 얘기를 그치. 그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서건만이랑 음악 취향이 똑같더만 정말 거의 본인이 작곡했어요 혹시 백예린 씨의 아니요. 음악을 안 했어요. 근데 되게 비슷하던데 나는 완전히 하고 싶은데. 네. 하고 듣고 싶어요. 나서 완전히 이건 완전 서건만 취향인데 그랬는데 정말 거의 뭐 혹시 백예린 씨가 이걸 들으시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백예린 씨. 음성 편지. 자기 PR 한 말씀 해주세요. 백예린 씨 JYP에 계실 때 제가 데모를 보낸 적은 있어요. JYP 아. 계실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음악 상황이 지금 스타일이 아니었고 네. 그때는 좀 이제 팝적인 거를 요구를 하셨고 회사에서 당연히 안 됐고 제 노래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우주를 건너라고 이제 JYP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명곡이죠, 명곡. 한국 가요계에 되게 보석 같은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되게 주류 가수가 약간 인디 음악 성향을 하면서 되게 대중적인 것도 또 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송필이도 잘 알겠지만 뭐 거의 뭐 여성 아티스트 중에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닌가 지금. 네, 저도 한번 껴주세요. 지금 이 내용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약간 네. 먹히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근데 뭐 내용을 든다고 해서 곡을 써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도 있죠, 뭐. 네. 곡만 껴준다면 뭐 제가 뭐 이런 말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네. 서건만 얘기 나와서 나 서건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제 알고리즘으로 막 음악을 막 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임재범 AI가 있는데 그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거 뭔지 들어봤어요. 알아요. 그게 저도. 뭐냐면 내가 그 김범수의 보고 싶다 있잖아요. 그거를 맞아. 임재범 목소리로 만든 거예요. 그 어. 임재범 씨가 부른 게 당연히 맞아. 아니고 AI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맞아요.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곡 가수보다 더 좋더라고요. 임재범 씨 목소리 좋아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약간 무섭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워. 그걸 한다고 해서 임재범 씨가 거기에서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만약 이런 기술이 보편화되면은 모두가 이제 임재범 씨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이제 이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버리면 그 다른 가수들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 약간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AI 보컬이 처음에 화제된 게 우리나라에서 그 브루노 마스 그 목소리로 하이보이를 부른 버전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것도 있어요. 그거 있어요. 맞아, 네. 그것도 있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돼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해봤어요, 저희 동료들이랑. 저는 어떻게 해보냐면 이제 가이드를 뜰 때 제가 제 목소리를 먼저 여자 키로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부른 다음에 12키를 올리면 약간 여자 목소리처럼 되는 게 있는데 되게 헬륨가스 목소리처럼 돼서 그걸 이제 듣고 실제 여자 보컬이 이제 가이드를 뜨는 경우가 원래 보통 방법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AI를 이제 넣어본 거죠. 되게 좋아요. 지금 내가 들려주고 싶은데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여기. 되게 좋아. 아니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나도 놀랬다니까 정말 잠깐만, 들어보고. 그거 어디 있는데 그거. 이거 들려주셔도 아니 지금 들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지. 응.
안 돼. 안 되겠다. 예, 이거 저작권 이거 문제 있으면 아 그리고 따로 아니, 전화- 팔린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따로 전화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보니 카톡방에 공유할게요 제가. 카톡으로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톡으로 이거야. 보내줘요. 이거야. 궁금해요. 아무튼 뭐 이런 업계에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뭐 토론되고 이런 건 없나요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작곡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해 보려고. 아. 방금 말한 것처럼 가이드 보컬이 사실 저희 작곡가들한테 되게 큰 문제인데 늘 이제 그 노래 잘하는 친구를 구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AI 보컬을 써가지고 이제 그치. 하면은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마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해봤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아까 양드롬이 말한 것 중에는 제가 알기로 그런 앨범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식 앨범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래퍼 목소리를 AI를 써가지고 자기가 만든 트랙에다가 그냥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드레이크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랩은 더 똑같더라고요. 노래보다도. 그러니까 죽은 그래가지고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번에 그 비틀즈 새 앨범 나오는데 존 레논 목소리를 AI로 살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오노 요코랑 그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내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음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앞으로 약간 큰 문제 될 것 같아요. 나 이게 너무 사실 소름 끼쳐.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 배우 파업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 전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 나온 거에서 해리슨 포드가 되게 젊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맞아.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앞으로 해리슨 포드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세상에 없어도 그냥 불러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파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AI가 음악은 빨리- 더 쉽잖아요. 제일 빨리 파고드는 분야가 예술 분야라는 얘기가 예상 밖으로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맞아요.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고요. 이게 맞아요. 보면은 이제 기술이 조금 하나둘씩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기술이 하나로 다 욕을 때려 맞는 건데 사실 아까 가이드 보컬 같은 예를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좀 서로 효율적이고 좀 좋은 영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법적인 이제 제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미 있겠지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좀 이게 아직까지는 그게 확립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좀 약간 혼돈의 시기가 좀 예상되긴 해요. 근데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좀 썼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뭐 다른 얘기 하실 거 있나요?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방송국 같은 데서는 사실은 그 아나운서 목소리를 샘플링화 해가지고 그래서 오 진짜요? 이를테면은 뭐 MBC, KBS, 뭐 CBS, SBS의 대표 목소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큰 회사의 대표 아나운서가 녹음을 한 1시간 분량의 책을 읽으면은 그 목소리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각종 뉴스 아니면 무슨 꼭 필수 고지사항 같은 것을 그냥 직접 읽지 않아도 그냥 쓰면은 그대로 그냥 멘트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일자리 없어지겠네요. 사람이 하지 않아도 간식 같은 거 할 그러니까. 필요 없겠네요. 그쵸. 예를 들어 근데 그 아나운서 목소리를 쓰면은 그럼 그 아나운서가 로열티를 받나요? 그 목소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회사에 귀속되는 거죠. 그치. 그 사람은 직원이니까 프리랜서가 아니야. 퇴사하면? 퇴사하면은 그때는 이제 계약을 쓰겠지. 맺어야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 어. 목소리로 대체하든가. 대체하든가. 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내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중파에도 그렇게 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이미 시작을 한 건가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얘기 중인 것들은 많고 오디오북 있죠. 오디오북. 각종 네네네. 포털에서 네. 서비스하는 오디오북. 우리나라 제일 큰 포털에서 하는 오디오북도 이미 그걸 서비스를 실용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가까이 와 있다 이미. 그러니까 네. 참 관련 굉장히 많은 법안 변화가 제정, 일어나고 있네요. 시급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 얘기는 재밌어서 해봤는데 재미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까요? 하시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단답형으로 여러분 모두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yes, no, or maybe 셋 중에 하나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거 뭐 제일
쉬울 것 같은 우리 서건반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러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건반? 네, 저는 S죠, S. 오케이. 그러니까. 아, 네. 부러워.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할까요? 송기타? 송기타 좋아하는 일 하고 있습니까? 예스. 오. 오, 간단하게 나오네. 확신의 S인데? 확신의 S. 확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건반 한번 해볼까요? 저는 maybe. Maybe. 오케이. Maybe 나왔습니다. 자, 김드럼 어떻습니까? 저도 yes. Yes. yes 맞네. 그러게요. 양드론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maybe. 여기에 노는 노는 없네요. 그러네. 노가 되게 없어. 고무적이야. 지금 우리 나이에 노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가 그럼 아무도 이거는 없네.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노도 분명 있는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 되게 많아요. 의외로 주변에선. 아, 그래요? 네. 응.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maybe로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maybe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yes를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yes고 언제부터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뭐부터 할까요? 예스부터 할까요? 긍정적인 yes부터 얘기부터? 할까요? 좋아요. 오케이. 아까 순서대로 가시죠. 그래요. 아까 순서대로 그러면은 서건반은 yes라고 했는데 네. 언제부터 본인이 이 직업을 좋다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알게 됐나요? 근데 이게 참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약간. 그쵸.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것 같은 게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일이 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원래 약간 물론 맞아요. 예술가 직업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원래 그걸 일업으로 삼지 말라 이런 또 명언이 또 있잖아요. 격언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좋아하는 왜냐면- 거는 돈 벌면서 하지 네. 말란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업이 되는 경우여가지고 좋아하는 이제 일이 됐는데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을 언제부터 했냐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뮤지션의 삶을 그 삶 자체를 꿈꾼 건 아니고 뮤지션에 대해서 동경을 했었죠. 근데 이제 뮤지션의 업을 꿈꾼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그냥 막연히 그냥 음악 하면 좋겠다 했지만 그걸로 진짜 이렇게 막 돈을 어떻게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월급이 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하면서 할수록 이제 알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참 힘든 부분도 많다. 업으로 삼기에는 또 그런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메이비인가 결국엔 답이?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좋아하는 거지만 업이 되는 순간 업이 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스트레스가 붙으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정말 즐겁게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전 그게 좀 슬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딱 그 업계에서 멀어지니까 좀 좋아요. 그런 건 없으세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음악을 싫어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거는 계속 원래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여건만님이 좋아한다는 개념 예를 들면 영화를 이제 보고 뭐 좋은 영화를 보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한다는 게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계속 늘 뭘 만들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막 이상한 노래 만들어가지고 애들 들려주고 고등학교 때도 앨범 만들어서 애들 들려주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거라서 듣는 거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부터 조금 이제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일적으로 음악을 들어야 될 때가 있긴 있으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 때 또 제가 좋아하는 스티비 원더나 예전 고전 음악들 듣고 근데 만드는 거에 대한 욕구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좋아하는 일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 서건방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니까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어렸을 때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음악을 만들고 그것만 생각을 했을 텐데 현업에 있으면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많은 인간관계도 있고 그렇죠. 뭘 기획을 해야 되고 뭐 회사를 이끌어내야 되고 이끌려면 또 뭐 돈도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지금 뭐 소속사를 만들면 뭐 소속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면 그런 거에서 따라오는 그런 어드민 일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이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건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라든가 뭐 어떤 거에 집중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작곡가, 그러니까 상업 작곡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김동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기가 작곡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 경우잖아요. 물론 이제 발표를 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남한테 팔아야 되니까 파는 과정에서 오는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런 거가 사실 제 적성에 맞진 않고 물론 이제 노래가 좋으면 팔리겠지만 그 일이란 게 또 단지 좋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저를 잘 못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작곡 외에 다른 부분 뭐 제작하는 부분이라든지 가수를 키우는 부분도 당연히 저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작곡가 선배들도 보면은 작곡을 쭉 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제작자 쪽으로. 대표적으로 뭐 그렇게 또 잘 JYP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결국엔 음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뭐 JYP도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작곡하시다가 방시혁 그분도 결국 제작자가 되신 거잖아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롤모델이 많은데 저는 사실 아직 그쪽까지는 못 갔고, 지금도 계속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걸 만들어서 곡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 서건반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 보면 20대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맞아요.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황하는 그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왔다 갔다 시행착오를 겪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서건반은.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만 이거 맞나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생각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박진영 선배나 뭐 이제 방시혁 그분 같은 경우도 요즘 너무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유퀴즈도 나오시던데. 근데 그분들도 요즘 보면 가장 근본적인 욕심은 작곡에 대한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하거든요. 회사가 커져도 이번에 박진영 본인의, 선배님도 또 KBS에서 또 뭐 그거 하더라고요. 저 봤어요. 선배들, 그러니까 선배 여가수들이랑 해서 골든걸스. 골든걸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KBS 방송국적인 사업적인 측면으로 하긴 하겠지만 보니까 이제 또 자기가 아이돌 음악이 발전하면서 약간 또 작곡 부분에서 욕심을 못 채운 부분을 갖다가 또 원래 박진영 선배 같은 경우는 또 예전 그런 소울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흑인 음악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신효범이나 뭐 인순이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아까 노래를 만들려면 작곡에 대한 욕심은 인간한테는 끝이 없다. 그건 또 본인의 정체성이 작곡가니까 아무래도 네. 그걸로 다시 결국은 회귀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작곡에 대한 욕심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만들려고 하는 저작권에 대한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돈을 떠나서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 내 이름표를 붙이고 싶다는 그 욕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아까 잠깐 말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일단 이런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건 그렇죠. 네, 확실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게 물론 음악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지만 비틀즈의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이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작곡가 랭킹하면 항상 1, 2, 3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비틀즈 내에서 작곡으로 엄청 경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옛날부터. 그죠. 예,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팬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폴 맥카트니 작곡이다. 이 노래는 존 레논 작곡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이름이 섞여 있어요. 그 제작 크레딧에는 누가 작곡했다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도 항상 볼 때마다 야 저작권에 대한 저 욕심, 창작에 대한 폴 옹은 알겠네. 폴 옹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다 아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아는데 이제 그거 크레딧에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대중들은 애매하게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단지 돈이 아니고
내 노래를 명예. 내 노래를 나가겠다. 예를 들면 내가 레디필 작곡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매진보다 이 노래가 더 인기가 있냐 없냐 이런 데 어떤 거 어떤 게 더 싸움이 퀄리티가 그치. 더 좋은 것인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욕심들이 끊임없이 그럴 것 있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건반 경우는 어쨌든 되게 단순한 경우였던 것 같고 그러면 약간 복잡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여건반에 대해서 여건반은 저요? 왜 maybe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maybe. 일단은 사무직이잖아요. 사무직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일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되게 예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이게 천직이다. 마케팅 나한테 잘 되게 맞는다. 잘 맞는 일이고 이 일이 아니면은 내가 굳이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굳이 직장 생활 안 해도 될 것 같아. 되게 좋았네. 되게 좋았어요. 한 10년. 오. 근데 이제 그 10년 10년 지나니까 정도, 그 약간 실무를 하는 시기에는 저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직장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올라가면 실무랑은 다르게 요해지는 책임과 부담이 이제 점점 얹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했던 내 업의 특성에서는 조금씩 한 발을 뛰게 되고 이제 그건 실제 실무를 하는 친구들한테 넘겨주게 되고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열정을 갖진 않았던 조금 다른 형태의 의사 결정이나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 쪽으로 제 업의 속성이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열정을 갖고 시작했던 업무랑 지금 하는 업무랑은 약간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나를 가슴 뛰게 했던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maybe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나마 마케터들이 좀 다른 업종보다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마케터는 사실은 업종의 변화가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팔다가 뭐 여기 가서는 뭐 화장품을 팔 수도 있고 저기 가서는 뭐 휘발유를 팔 수도 있고 뭐 정말 뭐 그 건설 기기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 업종의 움직임이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에너지 쪽에서 편이에요. 일 안 했잖아요 아직. 저요? 네. 저는 그래도 좀 다양한 업종에서 했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업종 했는데 에너지 뭐 아까 휘발유 그런 판다고 완전 뭐 그러는데. B2B 이쪽은 안 했죠. 대부분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종 쪽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업무의 특성이 이제 업의 속성이 조금 더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가 좋아하는 업종 쪽에 머무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열정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워낙 뭐 코덕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소비자로서 관여도가 높고 좋아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의 업무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재미없고 숫자 보는 일들 쪽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약간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처음에는 현업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마케팅 업무를 하지만 실무를 하지만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좀 더 행정적인 업무나 뭐 이런 전략이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돼서 좀 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멀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진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진급 안 할 수 없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남들은 3년에 한 번 승진을 하면 난 4년에 한 번씩 승진해도 되니까 나는 대신 이 속도로 갈게. 라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고 그냥 최선을 다해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거나 아니면 그냥 그 레이스에서 나가거나 되게 흑백밖에 없는 레이스에서 나가는 선택이 아예 없죠. 한국 회사에. 그러니까 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회사 중에서도 저희 회사에는 가끔씩 이제 그렇게 매니저가 되면 이제 그 팀을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쵸. 근데 가끔씩 그게 싫어가지고 그걸로 안 가고 그냥 그러니까 실무자의 제일 높은 직급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선 그런 일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흔치 않죠, 그런 게. 그게 거의 없는 게 문화적으로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성실하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되게 어긋난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그것도 정당하진 않은데 왜냐면 각자 원하는 삶의 프라이어티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재에 대한 리뷰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고 갈 때 얘는 직업에 대한 내지는 승진이나 올라가고 싶은 야망이나 열정이 없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뉴트럴한 톤으로 이야기되진 않아요, 솔직히. 그쵸.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은 저 또 한국 사람이니까 느낌이 약간 벌써 그럴 것 같아요. 완전 그래요. 미국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은 건 맞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그 기술 분야에서 권위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그 트랙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역시나 이제 기술 쪽에 계신 그쵸. 분들이 그런 트랙을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매니지하지 않더라도 뭐 임원급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제가 듣기로는 기술 쪽 그러니까 테크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원천 기술 보유자들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어려서부터 같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예. 저희 쪽에서도 뭐 기술이라고 얘기하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분야의 기술적인 전문가니까 어떤 그쵸, 한 분야 그쵸. 전문가든 그리고 이제 네네.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중시하고 이제 아무래도 매니저에서 이제 매니지를 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기 그럼요. 때문에 그거를 싫어해서 딱 나는 그냥 이걸로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더 다양한 것들이 그 다양한 욕구들과 그 다양한 어떤 회사에서의 다양한 커리어의 욕구 그런 것들이 인정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뭐 다양하게 인정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회사에서 맞아요. 어떤 그러니까 약간 에스퍼레이션이라고 수직적으로 하죠.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때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인재가 되지 않으면 그게 꼭 불성실 내지는 무능처럼 비추어질 위험이 있죠. 그러네요. 네. 근데 저도 약간 사회적인 나, 그 실제로 내가 바라는 나가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회적인 나와- 보면은 되게 막 열정이 넘치고 음. 되게 텐션이 높고 되게 그래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전 사실 되게 오. 지쳐 하고 좀 나 좀 그렇죠. 내버려도 약간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런데 회사에서 보는 저는 언제나 텐션이 되게 하이 텐션이고 그걸 언제나 말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하죠? 부캐? 본캐? 부캐 말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의 모습을 딱 앞에다 깔아놓고 이제 맞아요. 예. 하지만 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다 하지만 집에 오면 난 지쳐 있고 난 좀 쉬고 완전 싶고 지쳐 있는 충전해야 거죠. 되고. 맞아요. 회사 그쵸. 가면 진짜 문 열기 전에 약간 심호흡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고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힘들겠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 대한민국 너무 힘들어. 직장인들의 고충이에요. 다 그래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 체력 충분히 깡패인가요? 죽을 것 미국도 같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지금 표정이 되게 아니에요. 지금 약간 지금 한 대 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 뭐 대한민국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전 세계 직장인들이 직장이 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렇지만 물론 약간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호흡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의 좋겠다. 나와 완전 많이. 이건 뭐 이건 개개인의 차일 수도 있고, 예, 이건 개개인의 차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맞아요. 힘들겠네. 예, 요것만 잘해주세요. 힘들어요. 저희가 최대한 잘해드리겠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는 네. 40층에서는 네. 최대한 저희가 잘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콤비타도 요것만한테 잘해주세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잘해주세요. 제가 두 건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생각이 들고 뭐 모두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차례는 아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모두가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되죠.
그죠. 나를 셀링하는 그쵸, 거죠. 예, 예. 어. 그쵸. 예, 영업을 하게 된 거죠, 영업. 그렇죠. 영업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약간 주니어 때는 본인을 영업을 하다가 갈수록 이제 뭐 팀이 생기고 팀이 많아지면 또 팀원들을 또 세이즈를 해야 되고 그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정치도 좀 들어가고 그죠. 이제 두 분의 말씀 중에 주니어 때는 그 근본적으로 좋아했던 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외의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결국에 그쵸.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이제 갈수록 영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되게 그게 맞는 포인트인 거가 음. 옛날에는 제가 제 업무를 하면 되니까 다 제 컨트롤한 거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 컨트롤 밖에 있을 그쵸, 때 제일 그쵸.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내가 내 업무를 하면 되는 거는 내가 뭐 밤을 새서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비교적 운영 가능한 스트레스였는데 맞죠. 이제는 왜냐면 뭐 사람을 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드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해야 되고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팀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소들이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생활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고 그 이외의 불확실성이 되게 많아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회사 생활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김드럼 얘기했으니까 김드럼으로 갈까요? 아니면 송기타로 갈까요? 저요. 아,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의사 표현 확실해서 좋네. 네. 좋다. 좋아요. 확실하게. 진행시켜. 아 근데 송기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얘기해보세요. 네. 예.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일은 원래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아까는 좋아한다며. 예. 아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중적이야. 네. 거기서 내가 질문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좀 아, 그래요? 예, 얘기해보세요. 그냥 네. 답을 했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일을 어떻게 좋아하나? 일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은 생계를 위해서 한다거나 어떤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일이고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일과는 별개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가지고 어떤 선호를 따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적응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하고 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겠다라고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를 제가 취하고 있긴 한데 이건 저도 시각의 아까-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맞아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예. 있는데. 네. 근데 아까 서건반, 여건반? 서건반인가요? 이름이? 여건반. 여건반이. 아직도 그러고 계신가요? 둘 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가 지금 몇 이걸 계속 번째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 사실 예. 청취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예. 네, 남성분이 서건반이고 여성분이 여건반입니다 전요. 지금. 여건반이구나. 네. 왜냐면 둘 다 성이 서씨여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건반이 얘기할 때 살짝 저도 되게 공감을 잠깐만. 많이 참고로 했어요. 여건반님이 여성이라서 여거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예. 이제 여건반이라는 네. 걸 얘기를 네. 드리고 아. 다시 계속하세요. 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여건반이 얘기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지금 약간 그런 걸 겪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든 공감. 시기를 겪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그게 너무 그게 공감이 되고. 아니 여건반 저 얘기한 거 잘해드릴게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기타도 회사가 막 매일 안녕하세요 해드려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기타도. 아니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로 올라가면서 제가 송기타 제가 좀 알잖아요. 송기타도 정리 못하는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 못하는. 송기타 하려고 아니,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내가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기타가 좋아하는 일과 행설수설하는 게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송기타의 라디오 PD야말로 저도 라디오 PD를 꿈꾼 적이 있고 심지어 김드럼 시험까지 봤잖아요. 제 얘기 뭐냐면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좋아하는 일이란 게 거의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라디오 PD였거든요. 제 기억에. 되게 선망하는 직업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겉에서 봤을 때 되게 그냥 음악이랑 틀고 있으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연예인들을 만나고. 근데도 직업은 되게 좋잖아요. 막, 좋죠. 그쵸. 그쵸. 거의 정규직처럼 되고 막. 엄청 좋았죠. 예, 그때 되게 좋았. 지금도 공기업 좋죠. 같은 느낌으로. 당연히. 그래서 송 맞아요. PD가 이제 됐을 때 다들, 대박이다. 나도 저거 하고 싶었고. 저도 대표적으로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통해서 일을 구하면 그 음악가 말고 그건 너무 힘드니까 하고 싶었던 게 맞아요. 라디오 PD라서 라디오 PD를 했는데 당연히 저는 다 떨어졌는데 송 PD가 어이없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거는 뭐 예,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네. 송 PD도 그래서 됐을 때 저희가 그때 양드럼이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모든 눈을 뭐라고요? 다 썼다. 뭐 이런 얘기 모든 했었는데 눈을. 모든 눈을 다 썼다.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저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기억이 나죠. 그게 이제 저희가 24 이럴 때니까 되게 이럴 때인데 송 아니 근데 PD가 그때 PD가 정말 대단하게 보였던 거 맞아요. 진짜. 지금도 물론 맞아. 좋은 직업이지만 송 PD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막 이런 거였어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좋아하는 플러스 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고 그게 제가 봤을 때 라디오 PD인데 TV PD도 아니에요. 왜냐면 TV PD는 그때 빡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 라디오 PD야말로 최고다. 송 PD가 맞아. 됐고 송 PD가 지금 힘든 건 뭐냐. 근데 이제 그 서건반이랑 비비는 게 여건반이랑 비비는 게 그러니까 예. 그 일을 자체를 너무 즐겨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니저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 송 PD가 완전히 이제 현업에서 물러서가지고 부장됐잖아요. 지금 관리만 해가지고 그 라디오 PD에서 즐거운 부분들 음악 틀고 좋은 음악 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지금 되게 힘들지 않나.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송 자, PD는 이제 송기타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송기타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왜 예스를 답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번에도 살짝 말이 나오긴 했는데, 라디오 PD란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상에서 그냥 음악 틀고, 그렇지.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좋은 글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이 기획이나 연출, 새로운 예, 만들어낸다거나 또 하다못해 시사 프로그램에 전혀 그런 일과는 별개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자랑 거의 그렇죠. 엇비슷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그쵸. 프로그램의 예. 속성에 따라서. 예, 속성에 따라서 달라지고 음. 일 자체 그러니까 내가 라디오 PD인지 때로는 기자인지 아니면은 무슨 예능 PD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 산출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미가 있어요. 때로 재미가 있기 그럴 때문에. 것 같아. 네. 근데 아까 힘들다는 약간 건 어떤 지체 점이 타이밍이 힘들다는 없는 거죠. 거였어요? 예? 아까 힘들다고 얘기했던 거는 어떤 포인트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포인트는 이제 중간 관리자 올라갔을 때. 내 얘기 맞네? 내 얘기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프로그램을 하지 그렇죠. 않고 관리를 맞아요. 하니까 재미가 맞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의 잔재. 관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기타도. 관리는 그쵸. 맞아요. 제가 이래서 정리를 제가 한다고 했던 겁니다. 만든- 제가. 송 PD 말 못하잖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정리해주세요.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리하고 네. 해줄까요? 정리 이 정도는 정리 된거 타임. 아닌가요? 정리달. 베풉니다. 정리 잘했어요. 아니 근데 송기타 처음에 얘기한 게 나는 약간 그게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게 왜냐면 송기타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일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일은 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거 약간 접근 방식이잖아요. 그 약간 뭐랄까 우리 부모님 세대 접근 방식 같기도 하고. 저 옛날에 신입사원 때 부장님이 맨날 그랬어요. 야, 너 그러니까 재밌냐? 우리의 그래서 내가 내 아니, 재밌어요. 근데 이러면서 돈 내고 지금 송 다녀요. PD가 부장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 내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MZ 세대들의 마인드가 딱 그런데. MZ 세대가 일은 일이다. 예. 아, 재밌을 세대 수 없다. 마인드가 그래요. 맥락이 다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약간. 그게 세대 간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다른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이런 관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서건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예 되는 것 같고. 재미와 분리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얘기도 나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뭐. 그게 네, 되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과 그게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죠. 자신의 약간. 자아를 예 음. 동시에 그러니까 찾고자 가족의 하는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 와야 되고 이거는 뭐 내가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인데 그쵸. 근데 그거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아 실현을 녹여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중간에 있느냐 아니냐의 맞아요. 잠깐 이 부분이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도덕책이나 국민윤리책에서 보던 것이 직업의 어떤 가치, 직업윤리 이런 거에서 찾았던 것이 방금 양두람이 얘기했던 어떤 자아 실현 욕구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배워왔던 우리 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MZ들의 가치관에서는 일은 일이고 자신의 생활은 자신의 생활. 그래서 서로 확연하게 분리시켜서 내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어하고 그런 워라밸을 중시하는 맞아요. 그런 워라밸 진짜 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그렇게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Z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나의 욕구와 회사의 욕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떤 걸 열정이 있는데 그 회사가 그 열정을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게 보이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나는 돈 벌러 왔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만큼만 하겠다. 약간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쵸. 월급 루팡인가요? 월루. 아,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지금? 상황? 월급 루팡이 이제 월급만 받고 도둑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한마디로 아예 안 밥값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월루. 그건 좀 다른 거구나. 더 근데 요즘엔 이제 그 제가 듣기로 그 방금 그 송 PD가 MG랑 이제 갑자기 비볐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란 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회사에 완전히 올인을 하면은 종업원이 아니라 뭐지 그냥 회사원이지. 직원이지. 직원. 그러니까 결국 잘 되는 거는 이제 회사 대표만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뭐 셀러리맨 신화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같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사회의 어떤 발전 단계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게 명확하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은 그 돈은 결국 위에서 다 가져가고 주주들이 다 먹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치. 계속 그라인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깨닫는 순간 약간 냉소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자세가.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깨려면 자기가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렇죠. 뭐 창업을 하거나 뭐 말해서, 최소한 직원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은 그쵸. 하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냉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냉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아직 제 차례는 아니지만 그 미국의 최소한 기술 회사들은 그 주식을 직원들에게 줘요. 네. 그렇죠. 입사할 때도 주고 뭐 중요하죠, 이렇게 그게. 뭐 매년마다 주는 회사도 맞아요. 있고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아무튼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대단한 걸까? 뭐 얼마나 더 받는다고 하는데 뭐 그게 사실 약간 마인드로 생각했을 때는 한 주라도 자기가 살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뭐라 그래? 보상. 보상의 일부로 있느냐 없느냐는 맞아요. 많은 경우에 좀 큰 차이를 날 수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떤 주인 그쵸. 의식? 그냥 크죠. 예. 그런 회사가 게 잘 돼야 중요한 것 내 같아요. 개인 네네네. 재산도 증식하는 네네네.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벌써 소속감이 느껴지는 거고 같이 맞아요. 성장할 수 있는 그건 그런 걸 맞아요. 해주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자아실현이라는 부분이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방금 말하신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세계가 되면서 예를 들면 그 성시경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성시경이라는 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만약에 회당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치고 근데 유튜브는 예를 들면 그냥 자기가 만들면 다 100%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이 500만 원이라도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훨씬 가치가 큰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자아실현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건 저작권이라고 한게된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저작권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을 세상에다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사실 제가 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그 지금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좋은데 제가 좋은 거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관점을 봤을 때 이것도 일종의 저작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게 방송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들었느냐.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야 우리 나중에 부자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돈도 돈이지만 자기의 자기의 철학과 세계관을 세상에다가 이제 알릴 수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게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하고 가깝지 않나.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예술가적인 직업이 아닌가라고 갑자기 자랑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축하해요. 성공한 케이스는 그게 100% 이루어진 게 맞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공을 이제 한 3분의 1쯤 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걸 100% 그 포인트가 좋았던 게 네네네. 그 포인트가 좋았던 게 어쨌든 서건반은 그거를 잘 실현도 되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직장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네.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직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자아실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자기의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에 퍼뜨리는 게 되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요즘에 되게 하여튼 개인 방송이 전성시대가 오고 맞아요. 나서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많이 또 아까 얘기 잠깐 드리자면은 폴 맥카트니는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예스터데이랑 레디비 같은 걸 작곡했어요. 근데 와우. 이제 존 레논은 이매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은 되게 몽환적인 음악을 작곡을 했고 약간 양대산맥인데 네. 폴 맥카트니가 찬양하는 좋은 음악은 누가 들었을 때도 되게 그 정석적으로 대중적이고. 예쁘고 대중적이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음악을 좋아하고 존 레논은 애매하면서 모호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음악이고 그런 것들이 멋있는 음악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싸웠다고 매니아적인 그래서 그런 거. 폴 맥카트니가 작곡을 해오면 존 레논이 아 이거 이 음악이 너무 이게 뭐 뻔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걸 충분히 누르려고 그랬을 것 그러고 같아요. 둘이 약간 철학이 네. 다르니까 음악을 보는. 근데 그게 실제로 세계에 대한 어떤 양가지 그 대표적인 그 어떤 분석 방법이고 음악에 대해서도 딱 전형적으로 되게 떨어지는 부분 이게 이제 누가 들어도 좋은 음악이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애매하면서도 사람들한테 파고드는 음악들이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아까 백예린 같은 분이 이제 만드는 음악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음악이죠. 애매하면서도 또 좋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 두 가지를 다 가지면 너무 좋은데 그게 비틀즈의 음악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서정진의 저희가 음악. 이제 조한이를 베스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틀즈의 음악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네네네. 분석으로 약간 흘렀는데 원래 네네네. 원래 우리 팟캐스트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말이 많았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얘기하다가 이렇게 흐름의 의식대로 가는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니까 여기까지 네네네. 왔는데 네.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송기타 할 얘기 다 했나요? 아니면은 더 지금 다 했어요. 본인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잘했으면 명쾌하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리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송기타가 조한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한 사람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저는 메이비라고 했는데 네. 제가 메이비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저는 지금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견 보면은 예스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제 연등 시간에 제가 제 자신과 오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쓴 적이 있어요. 와우. 그래서 그때 1지망은 외교관이 되는 거였고 아. 2지망은 그게 아니면은 이제 금융 쪽에 나가서 금융 쪽으로 가서 이제 금융계에서 이제 큰 돈을 벌고 그걸로 이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메디치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저 지원 좀 해주세요. 저.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안 큰 됐어요. 돈을 벌어야 돼. 됐으면 했을 텐데 그죠? 됐으면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직 제가 끝난 게 아니니까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지망 네. 3지망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되게 열심히 생각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게 뭐인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1지망, 2지망이 그런 거였는데 사실 2지망이 더 멋있는데 굳이 1지망이 그런 거였던 이유는 제가 약간 그 국제 뽕이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왠지 막 국제 기구, 국제 무대에서 뭘 하고 뭐 네. 한국을 벗어나서 막 무슨 모의 유엔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런 부류의 네네네.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네네.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사실 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을 가다가 첫 번째 꿈이 잘 그렇게 내가 원하던 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꿈으로 가다가 두 번째 꿈도 그렇게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두 개를 잘 조합하면은 국제금융기구에서 하면은 뭔가 두 개를 다 이루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진짜. 들어서 이제 그렇게 온 건데 묘하게 섞였네. 진짜. 그러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인생 그 두 가지가 다 섞인 거죠. 양쪽을 다 드림스 파다가 컴트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 같잖아요. 어.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왜 메이비냐면 이 내가 그 생각했던 거는 일 자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걸 내가 네. 최근에 깨달아서 왜냐면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다, 뭔가 국제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 이거는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거지 일에 대한 게 아니야. 맞아. 굉장히 냉철하신 표현이다. 맞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에 생각한 맞아, 거지. 맞아. 그리고 국제기구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개인 성격에 어울리는 일이냐.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입인 거고. 우리 밴드 할 때 제가 공연 기획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맞죠. 되게 재밌게 잘했잖아요. 아. 뭐 공연도 여러 번 잘 되기도 했고 우리. 기장님. 양드럼 사업을 했어야지. 네. 그러니까 추진력이 이제- 진짜 좋은 네.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저 생각에도 나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잘하고 뭐 요즘 재밌고 같았으면 스타트업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내 개인적인 성향이랑 잘 맞는 걸 나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난 그거보다 이런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일 자체에 대한 내가 뭐 어떤 일을 좋아하고 하는 그 일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한국을 떠서 뭔가 좀 국제적인 곳에서 일하고 싶다든가 그런 게 더 컸던 거지. 그거에 대한 환상이랄까? 그게 더 컸던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일보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는 거에 대한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 쭉 들어보니까 제가 양드럼 약간 노리는 하이에나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양드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쵸. 나를 아주, 예. 제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생각해보니까 송 PD랑 양드럼에 대해서 제가 좀 전문가입니다. 제가 원래 또 약간. 뭐 다 전문가인데. 양드럼 말한 거 제가 다 알고 양드럼이 그 외국에, 그러니까 한국을 뜰려는 게 되게 1차적인 목표였다. 이게 뭐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게 예전에 양드럼이 제가 알기로 어렸을 때 어린이 외국인 웅변 대회 이런 데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 외국인 웅변대. 아, 외국인이 아니고 그 어린이 영어. 영어로 웅변 대회.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 뭐 이런 거. 나도 그런 적이 없는 아니 것 네가 같아. 그때 영어로 나가서 국제기구 그건 모의 UN 이런 거지. 그거는 영어 말하기 어린이가 대회? 아니에요. 어린이가 기억력이 아니고 엄청 좋으셔. 고등학교 때인가요? 약간 중고등학교 기억이 때. 왜곡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근데 하여튼 뭐 무슨 영어 숙제 그래서 할 때. 나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안 그런 거 나왔습니다. 자체가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국을 나가려는 이제 어떤 그 계획이 있었던 친구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양드럼이 지금 그렇게 활발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은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해서 꿈을 이뤘지만 원래는 사실 사업가적인 기질이 되게 많은 친구인데 완전. 어떻게 보면 완전 사업가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국제기구란 게 어떻게 보면 국제 공무원 같은 거잖아요. 약간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제가 거. 공무원 같은 일을 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저도 살다 생각도 보니까 된 거죠. 못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중에서 가장 공무원인지 당연히 아는.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사업은 뭐 동시에 하셔도 되고 나중에도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못하죠, 네. 지금 팟캐스트도 양드럼이 주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기획하지 기획과 마. 추진은 양드럼 전문. 그치. 이걸 양드럼님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Never too late.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그거 내가 국제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나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근데 한 가지 이제 수정할 게 저는 한국을 막 엄청 뜨고 싶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외국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그 무대를 넓게 쓰고 싶은 거죠. 국제도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죠, 있다가, 그죠, 네. 대한 한국에 맞아요, 환상이 네. 있었던 거지. 중국에도 맞아요. 있다가.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답을 저도 못 찾았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국제 무대를 꿈꿨던 이유는 사실 지금이야 한국이 엄청 잘 나가고 굉장히 핫한 나라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생 때는 뭐 한국이 그렇게 뭐 세상의 중심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그것도 많이 바뀌긴 그것 했어. 때문인지. 격세지변이야. 네, 격세지변도. 완전.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주요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적인 걸 꿈꿨을까?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나도 답을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모의 유엔 좋아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 분명히 또 있어서 저도 뭐 각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건 사실이니까 뭐 선진국 개도국 막론하고 선진국보다 개도국 더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랬어도 그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아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네. 중심에 있겠다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살아야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건 있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제가 아는 양드럼은 그거에 대한 욕망이 되게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맞고 그런 게 이제 뭐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되게 진취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양드럼에 비해서는 좀 없었고, 네. 하여튼 뭐 인간한테는 다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일 자체가 아니었다. 예,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김드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드럼은 예스라고 그랬는데 김드럼도 예. 굉장히 확실하게 예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 예스라고 네.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예. 얘기를 했나요? 근데 그 전에 그 양드럼님의 이 분류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도 어려서부터 어렴풋이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굉장히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회사도 이제 해외 영업 부서에 갔고 회사의 성격 자체가 종합 상사였으니까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그래서 그런 일을 했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무대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영대학원을 미국으로 오게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데 그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게 뭐 국제봉이나 해외 생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하지만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해외 영업했던 거랑 이 산업군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나라도 달라지고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는 제품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품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환경은 변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막연하게나마 생각을 했었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지금도 좀 재미있고 그리고 이거를 사실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막연한 시작이었었기 때문에. 그쵸. 그거 알기 힘들죠. 그렇게 자세한 그렇죠. 얘기를. 우리가 네네네. 20대 때는 사실 뭐 어떤 직업이 어떤 거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조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겉에서 막연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막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블랙박스거든요. 생활을 맞아요. 해보지 않는 이상. 그건 아마 100% 예, 100% 공감합니다. 그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G사랑 두 번째 A사 사이에 사실 스타트업을 1년 조인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형 기억나요.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아예 다르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였고 아무튼 굉장히 좀 다른 환경의 그런 그 회사 생활이었었는데 그건 창업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창업은 있는 아니었어요? 곳에 제가 조인을 한 건데 음흠.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군,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즐겁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 그 전에 미국에서의 5년은 그러니까 스타트업 전에 5년은 사실 저한테는 서바이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로서 모국어가 아닌 곳에서 그냥 경주마처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이렇게 하다 봤는데 오히려 떠나고 나니까 이 가치를 이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친했던 친구랑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되게 좋아했던 일에 대해서도 약간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좀 더 진정한 가치 그리고 나랑 굉장히 잘 맞는 거였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좀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A 입사하기 전에 업계를 떠나고 나서 딴 일을 해보고 나니까 네, 이제 깨달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저한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1년이었었고 물론 이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가 내가 있었던 곳이었구나. 그리고 이 훌륭한 탤런트들과 일하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었구나. 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떠났다 다시 업계로 돌아온 걸로 인해서 지금 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그 전에 이 같은 질문이었으면은 잘 해봤자 메이비였을 것 같아요. 떠났다 다시 돌아온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원래. 예. 근데 이제 그거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김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했지만 그러니까 방금 김드럼이 말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려면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뭐 이 상황을 다 안다고 치고 똑같은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를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하기로 하지 않나? 잠깐만. 아, 그랬나요? 제가 또 주제 넘게 서둘렀네요. 또 네, 선택했네요. 예, 이따, 예. 그러니까 2부에서 애초에 하겠습니다. 2부에서, 네. 네네네.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질문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를 접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란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뭐가 되고 싶다, 직업을 생각을 하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다,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변호사를 예를 들면은 무슨 인권 변호사하고 무슨 큰 로펌에서 기업 변호사에서 뭐 M&A 하는 그런 변호사하고 또 뭐 그냥 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계속 활동하는 그런 변호사,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어떤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 어떤 사고 방식이랄까 그런 철학도 많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뭘 좋아한다고 알 수가 있느냐,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또 일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되게 사소하게 보면은 뭐 출장이 많은 일과 출장이 없는 일, 어떤 게 나랑 잘 맞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건방 같은 경우는 뭐 출장 많은 게 좋아요? 출장이 없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사실 되게 다이나믹한 일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출장도 많고 외근도 많고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약간 자꾸 체력 얘기가 나오는데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는 그냥 좀 힘들고 어디 멀리 가기 싫고 이러는데, 근데 좋아하는 일의 성격은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 나 그쵸, 혼자 하는 그죠. 일이냐, 진짜 맞아요. 나와 컴퓨터의 싸움이냐, 아니면 누군가랑 맞아요. 같이 계속 대화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좀 더 리더십이 필요한 일이냐, 뭐 일의 성격은 되게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되게 후자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되게 좋아하고 이게 되게 저한테 천직이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의 오너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유관 부서들을 하나로 쫙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KPI를 세팅해주고, 그 세팅된 KPI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계속 독려하고 타임라인도 매니지해주고 약간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리더십을 요하는 포지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도 되게 크고 사람들을 하나로 끌고 간다라는 게 이제 특히 주니어일수록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옆 팀에 나랑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친분이 없는 나이 훨씬 많은 되게 아저씨 부장님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부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까지 내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독려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때 그게 이제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잘 맞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잘 맞았어요. 맞아요. 서건방 같은 경우는 작곡이란 건 아무래도 혼자 싸움이지 않나요? 그거는 어때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거하고 혼자서 작업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좀 더 편한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이제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인원이 같이 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2-3명이서 같이 한다든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업이 다르니까 출장을 하고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물론 외국에 송캠프하러 간 적은 있는데 그건 되게 여행하는 느낌으로 가긴 갔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도 가고 핀란드도 갔고.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 또 뜬금포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좋아하는 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뭐 지금 말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직업을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안정성이 있고, 안정성, 뭐 금전적인,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이냐 도전적인 직업이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차로 얘기하자면 갑자기 이 비유가 생각나는데, 승차감, 하차감이라면 혹시 다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난 잘 모르겠는데 하차감이 하차감은 내렸을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저 차에서 내리는구나 뭐 이런 건데. 진짜. 근데 이제 전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이랑 직업이란 게, 제가 아까 앙드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누가 들어도 되게 좋은 직장인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좋은 직업을 하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들이 있죠. 아까 뭐 직업 중에서 의사랑 변호사를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아까 라디오 PD도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면은 그쵸. 알아준다 약간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우리가 그게 직업을 분명히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면 그냥 의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은 그뿐만이 아니라 네. 그 사회적 시선도 당연히 있고 당연한 이게- 얘기로 우리가 뭐 얘기 안 했지만은 네 원래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더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출장에 뭐씩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사회적 기준은 하차감 기준으로 봤을 때 의사가 지금 뭐 안정성도 좋지만 그게 되게 웃기게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하여튼 하차감이라는 말을 몰라서 되게 재밌는데 되게 약간 네. 그러니까 유행이죠, 그건 이거. 이제 어쨌든 사회적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실. 돈 많이 주는 대로 가고 싶은 것도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죠. 이게 그게 얼마나 50% 나에게 이상이죠 사실. 그쵸. 50% 이상 뭐 어느 정도 되는 건 뭐 각자 다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큰 그죠? 지금 방금 우리가 마지막 막판에 지금 얘기한 두 가지가 그죠? 금전적 보상과 그리고 사회적 시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정말.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까 송기타 얘기했던 일이란 건 정말 그쵸,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뭐 그게 사실 직업의 가장 큰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쵸. 이제 자아실현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 것 뭐랄까요? 같아요. 송 PD의 말이 만약 그 말이었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는 그 거를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정리, 정리해서 아주 정리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양드럼이랑 제가 정리해서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것 같고 약간 다른 할 말 없이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최고다. 결국에는 송 PD 말이 맞는 걸로 결론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PD가 자아실현이라는 거를 네. 애초부터 이 결론을 다 꿰뚫고 있던 것으로 네. 우리 송기타가 근데 모든 얘기가 끝이 항상 허무주의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허무주의식으로 끝나는 건데 약간 네. 아니 뭐 허무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네. 그쵸? 아니 근데 약간 우리가 뭐 MZ 세대가 뭐 요즘 송 PD가 아까 MZ 세대랑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마치 MZ 세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일은 일이고 자아실현은 그렇지. 자아실현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갑자기 갖다 붙이는 게 되게 열이 받더라고요. 아까 저도 반박이 쉽게 안 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뭐 노여할 것까지 있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노엽습니다. 것 되게 같아요. 노엽고 노여 보이네요 지금. 나이 약간.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록이라고 화 안 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노여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뭐 그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되게 길게 자아실현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죠, 그죠? 예. 직업이라는 건 사실 그렇죠.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가 그렇죠. 생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니까. 예. 송 PD가 그거네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였네요. 네. 사실 너무 또 그렇게 아니 근데 되게 맞는 얘기하면은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생계가 진짜 그죠. 생계가 1순위죠. 그러니까 생계가 1순위고 당연히 그 다음에 들어갈 수 2순위는 이게 존엄한 내가 어떻게 일이야, 보이느냐, 진짜 그죠? 먹고 내가 사는 어떻게 거지. 보이느냐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게 이게 지금까지. 정리 밖에 해놓은 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 먹고 사는 문제야 네. 결국. 우리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네.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편하게 그죠. 그만두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런 사용이 아니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의 보람이나 찾아보자 이런 것 좋은 방법. 맞아요. 네네. 그 와중에.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예. 보람을 잘 찾아봅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이제 파이팅! 이번 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빠이루. 진행시켜.